가족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과 친지들을 생각하면 분명 반갑고 기대되는 일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많은 결혼한 자녀분들이 명절이 다가올수록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때로는 이번 명절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불편하고도 솔직한 진실은 바로 명절에 부모님 댁 가기 싫은 결혼한 자식들의 진짜 이유입니다. 이는 결코 부모님에 대한 불효를 조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답답했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깨가 축 처지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현실적인 이유들을 살펴볼까요? 이는 비단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가정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입니다. 첫 번째, 끝없는 노동과 가사 부담 때문입니다. 명절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장면이죠. 새벽부터 시작되는 음식 장만, 차례상 준비, 손님 맞이, 그리고 무엇보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특히 며느리들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는 부엌계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집들도 적지 않죠. 평소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개인적인 일로 바쁜데 명절 연휴 내내 고부간의 품앗이 아닌 며느리의 일방적인 노동을 강요당한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해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50대 김영애 씨는 평소 주 5일 근무하는 워킹맘입니다. 남편도 맞벌이를 하죠. 친정에도 시댁에도 명절마다 가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가면 남편은 아버님 옆에서 담소만 나누고 시동생 부부는 잠깐 왔다가 가버리는데 정작 자신은 시어머니 옆에서 온갖 전을 부치고 음식을 나르는 일에 꼬박 이틀을 보냅니다.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시큰거리는 것은 물론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명절의 의미를 찾기 어렵죠. 그녀는 친정 가면 딸 대접이라도 받는데 시댁에선 늘 일하는 사람 된 기분이에요. 명절 끝나면 병나요. 라며 명절이 건강에 독이 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는 함께하는 명절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음식 분담은 물론 남자 형제들이나 사위들도 적극적으로 주방일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미리 음식점을 예약하거나 배달 음식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노동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과 압박입니다. 명절은 효도와 정을 나누는 기간이지만 동시에 상당한 경제적 출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부모님 용돈, 친지 선물, 조카들 용돈, 그리고 왕복 교통비까지 더하면 그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자녀가 많은 경우 혹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명절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혹여 다른 형제들과 비교될까봐 더 무리하게 지출하기도 하죠. 40대 박철수 씨는 두 아이의 가장입니다. 2025년 기준 금리는 계속 높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되면 부모님 용돈 50만 원, 친척 집 방문 선물 20만 원, 조카들 용돈만 해도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 귀성길 유류비와 톨비까지 하면 한 달 생활비의 상당 부분이 명절로 사라집니다. 어머니는 애들이랑 와서 얼굴만 비춰도 된다 하시지만 빈손으로 가면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결국 대출금 갚느라 또 힘들어지죠. 라며 명절이 끝나면 몇 주간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린다고 고백합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용돈이나 선물은 괜찮으니 편하게 오라고 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끼리 상의하여 공동 경비를 마련하거나 특정 명절에는 선물 패스를 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은 돈이 아니라 자녀와 손주의 얼굴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고 지루한 귀성길과 낯선 잠자리 때문입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 수백 킬로미터를 운전하며 버려야 하는 소중한 연휴 시간, 그리고 낯선 곳에서의 불편한 잠자리도 명절 방문을 망설이게 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연휴 내내 피로가 가중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달갑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라면 더욱 큰 고통이죠. 30대 이하나 C 부부는 서울에 살고 시댁은 부산에 있습니다. 왕복 운전 시간만 10시간 이상이고 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가면 그야말로 고생길입니다. 명절에 갔다가 오면 연휴 내내 시체처럼 누워 있어요. 오히려 휴가를 망치는 기분이죠. 시댁에서 자는 것도 불편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여러 가족이 함께 잠들어야 하고 아이들은 환경이 바뀌어 밤새 보채기 일수입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출근하면 내가 연휴를 보낸 건지 극기 훈련을 다녀온 건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반드시 명절 당일 이동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연휴가 시작되기 전이나 끝난 후 주중에 잠시 방문하는 분산 귀성을 고려하거나 비행기나 KTX를 미리 예약하여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이번 명절엔 힘드니 우리 부부가 너희 집으로 잠시 놀러 갈까? 라고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불편한 잠자리는 미리 양해를 구해 숙소를 잡거나 잠시 들러 얼굴만 비추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 재정적 어려움 외에 결혼한 자녀들이 명절에 더욱 마음 불편해하는 깊은 심리적, 관계적 이유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인이 된 자녀라도 부모님에게는 여전히 어린 자녀로 보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명절에 쏟아지는 과도한 관심과 간섭은 때로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혼, 출산, 직업, 재정 문제 등 사적인 질문들은 듣는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잔소리이자 심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잔소리는 그 강도가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0대 후반 이주영 씨 부부는 결혼 5년 차에 아이가 없습니다. 추석 명절 시댁에 가면 아이 소식은 없니? 너희가 너무 늦게 가져서 걱정이다. 얼른 가져야지. 옆집 아들은 이번에 부장 달았다더라. 집은 언제 더 넓은 데로 이사 갈 거니? 와 같은 질문들이 빗발칩니다. 이 씨 부부는 매번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남들과 비교당하는 느낌에 명절 내내 위축됩니다. 결국 명절이 끝나면 부부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삶을 존중하고 묻지 말아야 할 질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이는 잘 있는가? 직장은 만족스러운가? 정도의 일반적인 질문 외에 결혼, 출산, 재정, 자녀 교육 같은 민감한 질문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자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인정하고 응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녀분들 역시 부모님의 깊은 관심임을 이해하되 적절한 선에서 저희가 잘 알아서 할게요. 고민 중이니 지켜봐 주세요 등으로 부드럽게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절 스트레스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배우자의 역할 부족입니다. 특히 며느리들이 시댁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남편의 나 몰라라식 태도가 크게 작용합니다. 남편이 자신의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거나 양가에서 동일한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스트레스는 배가 됩니다. 이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관계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사위들도 마찬가지로 처가에 가면 낯설고 외롭지만
아내에게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40대 박지영 씨는 시댁 명절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남편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그냥 듣고 흘리면 되지 뭐, 라며 자신의 고통을 외면합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앞에서 다른 형제들의 아내와 비교하거나 무례한 말을 할 때도 남편은 방관자처럼 행동합니다. 저는 혼자 싸우는 기분이에요.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 시댁이 더 가기 싫어져요. 명절만 생각하면 남편에게 화가 치밀어요. 그녀는 이제 남편에게도 불만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부부간의 명절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명절 전에 충분히 대화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까지 거절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고충을 헤아려주는 내 편이 되어야 합니다. 남성들은 더 이상 명절의 게스트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대화에 개입하여 상황을 조율해야 합니다. 명절은 평소 보기 힘든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이기에 과거의 상처가 다시 소환되거나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명절은 이러한 상처를 더욱 깊게 파고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쉽게 용서하고 잊으려 하지만 오히려 가장 가깝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처는 오래가고 회복하기 더 어렵습니다. 50대 강진아 씨는 어릴 적부터 남동생과 심하게 차별을 받고 자랐습니다. 명절에 친정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남동생 자랑만 늘어놓고 자신에게는 넌 왜 그때 그렇게 못했냐는 식의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강 씨는 그때마다 어린 시절의 아픔이 다시 떠올라 괴롭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명절만 되면 그때 그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상처받을까봐 아예 가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상처가 있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들 역시 가족의 상처는 쉽지 않겠지만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언행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상황을 피하는 등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고 희생하려 한다면 결국 관계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명절을 위한 제안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드는 변화. 이 모든 문제들을 해소하고 부모와 자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들을 드려볼까 합니다. 2025년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잔소리 대신 덕담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삶에 대한 사적인 간섭보다는 진심 어린 덕담과 응원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자녀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노동 강요 대신 즐거운 대화 며느리나 사위, 딸에게만 가사 노동을 강요하지 마세요. 미리 명절 음식을 준비하거나 외식 간편식을 활용하여 노동 부담을 줄이고 함께 담소 나누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명절 음식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 주지 않기입니다. 선물은 괜찮으니 얼굴만 보여다오라는 진심을 먼저 보여주세요. 자녀들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비교나 지출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태도입니다. 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한마디는 어떨까요? 상황이 여의치 않은 자녀에게는 이번엔 힘들면 안 와도 괜찮다는 따뜻한 한마디를 먼저 건네주세요. 오히려 그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고유한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자녀들의 새로운 명절 제안해외 여행, 시댁 친정, 순회, 비대면 안부 등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명절 전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하여 각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까지 감내하고 어디까지는 노라고 말할지 명확한 기준과 역할 분담을 세우세요. 부모님의 잔소리나 간섭에는 저희 부부가 잘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저희도 고민 중이에요. 등으로 예의 바르게 선을 그으세요.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마세요. 이번 명절엔 저희가 음식을 준비해 갈게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를 맡을게요. 차례 후엔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등 먼저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하고 역할을 찾아 나서세요.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대신 연휴가 아닌 다른 주말에 호텔 숙박권이나 식사권을 선물하며 휴식을 선물해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형식적인 만남보다 질 좋은 시간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나를 지키는 명절이 나를 잃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온전한 나를 지키는 시간임을 인지하세요. 지치거나 힘든 상황은 솔직하게 표현하고 혼자만의 휴식 시간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명절은 사랑과 배려, 그리고 이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진심으로 헤아려주고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 우리 모두가 바라던 진정한 행복한 명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는 비단 명절뿐 아니라 모든 가족, 관계의 건강과 신이어 여러분의 활기찬 삶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